그러면 스파크 스트리밍 중에서 이제 D 스트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살펴보면, D 스트림은 RDD하고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이제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글자를 거꾸로 썼는데, Hello Spark, Spark is great. 이런 이제 텍스트가 이렇게 쭉 발생을 하면 이게 이제 스트림 데이터 이렇게 쭉 누군가가 이제 뭐 채팅을 하든지 서로 대화를 하다가 입력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스파크 스트리밍 그 엔진이 여기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시간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아주 짧은 시간대로, 그러니까 배치 시스템은 시간을 긴 시간대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D 스트림은 아주 짧은 시간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추상적인 단위인데 예를 들어서 1초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 2초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초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0.1초 단위로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 나눈 시간 단위 중에 하나가 이제 t가 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시간 단위가 t가 2라고 그러면 그 시간 단위 동안에 들어온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뭘로 표시하느냐 그러면 이걸 RDD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RDD가 여기 되는 거죠. 이게 RDD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시간 단위에 들어온 거를 이제 또 다른 RDD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스트림이라는 것은 discretized, 그러니까 이 continuous한 걸, 연속되어 있는 걸, 이 들어오는 거는 continuous죠. 연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속되어 있는 거를 단속적으로 서로 나누어서 discretize 하는 거죠. 이렇게 discretize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데이터를 discretize 해가지고 만든 RDD하고 구분해서 D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RDD가 연속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RDD를 우리가 스파크 RDD에서 처리하는 대로 그대로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 스파크 RDD에서는 RDD가 큰 RDD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스파크 RDD에서는 어떤 RDD가 있으면 이걸 처리해서 또 다른 RDD 다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RDD 2 다시를 만들고, 하지만 처음에 만들어진 이 RDD는 그대로 하나가 있잖아요. 뭐 한 개 내지는 두세 개가 있죠. 그런데 이 D스트림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진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나머지는 우리가 RDD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구조를 이해하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소스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TCP/IP 소켓으로서 데이터를 받는 게 이제 소켓 텍스트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그 소켓을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쭉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소켓 텍스트 스트림이고, 우리가 RDD 할 때는 그냥 텍스트 파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들였잖아요. 텍스트 파일로 이제 데이터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텍스트 파일 스트림에서 텍스트 파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파일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해 주는 걸 이제 파일로 주는 게 아니라 입력 폴더를 이제 지정을 해주면 그 입력 폴더에 만들어지는 그 파일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계속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카프카라든지 다른 빅데이터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실제 이제 업무에서는 뭐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다른 사이트에서 TCP/IP 소켓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 주면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소켓 텍스트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텍스트 파일 스트림은 우리가 폴더에 파일을 계속 만들어 주면 그걸 그대로 읽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텍스트 파일 스트림에 대해서도 뭐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 텍스트 스트림으로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일단 어떻게 돼야 되죠? 터미널이 두 개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른 말로 하면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여기에 여기 한 대가 있고 또 다른 컴퓨터가 또 이제 또 한 대가 있어 가지고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계속 발생시키든지 아니면 무슨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 기계에서 이제 데이터가 발생이 되면 이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컬 컴퓨터에서 개인용 PC에서 우리가 이런 두 개의 컴퓨터가 있는 환경을 실습을 해야 되니까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컴퓨터를 연결하는 대신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터미널을 이제 두 개를 열어서 우리가 마치 두 개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연결을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처음에 그러면 이제 그 D스트림을 위한 스팍 스트리밍 환경을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파이스팍을 할 때는 파이스팍을 임포트를 하고 그 안에서 스팍 컨텍스트를 임포트를 해서 이제 실행을 했죠. 그런데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스파크 스트리밍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스파크 스트리밍 안에 보면 스트리밍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럼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이제 임포트를 해야 이 스트리밍 컨텍스트에서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 변수를 생성해서 이제 그 변수가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할 때 파이스파크 스트리밍을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실행을 할 때 터미널을 두 개를 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 컴퓨터는 한 대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는 어떤 마스터 컴퓨터가 있고 또 하나는 슬레이브 다른 컴퓨터가 있어서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발생시켜서 보내주겠죠. 그래서 그 마스터 컴퓨터는 지정하기 위해서는 로컬에다가 여기 숫자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써주지 않으면 그 안에 프로세스가 하나만 실행되는 걸로 그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로컬 컴퓨터 안에 로컬 호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로컬 호스트 안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 실행이 돼야 됩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컴퓨터 하는 사람은 스레드라는 말도 쓰는데 이 스레드가 여러 개가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실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가 실행이 되고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하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RDD에서는 그냥 마스터를 로컬이라고 이렇게 스팍 컨텍스트에서 마스터를 그냥 로컬 또는 그냥 로컬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이제는 로컬하고 이 스레드 여러 개 중에서 하나에서 여기다 숫자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로컬로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 개의 스레드만 실행되는 걸
얘가 간주해서 이 다른 터미널에서 데이터를 발생시켜서 보내줘도 얘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 프로세스가 스레드가 실행된다는 것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꼭 여기 있는 것처럼 마스터하고 할 때 로컬 하고 난 뒤 여기에 대괄호를 열고 거기다 숫자를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스터를 지정을 해주고 난 뒤 이제 스파크 컨텍스트를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럼 이 스파크 컨텍스트가 실행이 됐으면 이 스파크 컨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컨텍스트는 우리가 어디서 임포트를 했느냐 그러면 파이스파크 스트리밍이 여기 있죠. 파이스파크 스트리밍이 여기 있는데 거기서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스파크 스트리밍 안에 있는 그 함수인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실행을 해서 스트리밍 컨텍스트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SSC를 통해서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는 스파크 컨텍스트 하에서 우리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있는 이 숫자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단위는 초예요. 세컨드인데 그래서 5초 단위가 되는 거죠. 뭐 이걸 1로 해도 되고 2로 해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켓 텍스트 스트림에서 단어를 입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너무 빨리 하면 또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실습을 할 때는 좀 뭐 2초나 5초나 이렇게 좀 여유를 두고 하면 입력하는데 좀 천천히 입력을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 변수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읽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 변수를 사용해서 소켓 텍스트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읽어드리는데 이거 읽어드릴 때 호스트가 어디고 읽어드리는 그 호스트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포트를 정해줘야 포트 넘버를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게 있고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있는 거죠. 이제 처리하는 얘가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발생시키는 게 여기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 호스트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의 이름은 로컬 호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 포트 넘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포트 넘버는 뭐 본인이 아무렇게나 지정을 해도 됩니다. 7777 해도 되고 9999 해도 되고. 그래서 통신 포트 넘버를 지정을 해주고 나면 얘가 터미널에서 데이터가 발생되기 전에 먼저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하는 그 명령어가 뭐냐 그러면 엔캣을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것 같은데 엔캣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서 포트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되니까 호스트가 로컬 호스트라는 건 당연히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 넘버만 지정해주고 여기에 뭐 옵션으로서 뭐 이런 걸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만 알아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만 알고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넘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트 넘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다른 터미널에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터미널에서 이 마스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마스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어느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먼저 받아들이는 포트를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포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쪽에서는 그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발생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냥 RDD 프로그래밍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고, 다만 그 프린트가 아니고 P 프린트예요.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이제 화면에다가 단어를 콘솔에다가 단어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그냥 프린트 하면 안 되고 P 프린트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대로 작성을 하고 난 뒤 SSC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실행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실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오는 거를 바로 종료가 되면 안 되겠죠. 스탑이 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걸 await termination, 끝났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신호를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 or time out 하고 난 뒤 가로 안에 초 시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분 동안 아무 단어가 없으면 그냥 끝나라 그러면 타임아웃 하고 가로 열고 60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뭐 예제처럼 3분 동안 아무 단어가 오지 않으면 끝나라 그러면 180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대로 해서 워드 카운트 예제를 이제 하면은 여기 있는 거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여기에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스파크 컨텍스트를 지정해 줄 때 마스터에다가 로컬이 아니라 로컬 다음에 숫자를 넣어야 되고,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이제 변수를 만들어주고,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의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그 소켓 텍스트 스트림을 통해서 어떤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린다는 걸 지정을 해주고, 아니면 여기서 뭐 꼭 소켓 텍스트 스트림이 아니라 파일로 읽어드린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 스트림으로 읽어드리면 되죠. 그런데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걸 좀 더 실감하기 위해서는 소켓 텍스트 스트림,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게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하는 거를 좀 더 잘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켓 텍스트 스트림을 통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는데, 그걸 할 때 여기에 포트 넘버를 지정을 해주고요. 호스트는 당연히 내 PC에서 하니까 로컬 호스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우리가 했던 RDD에서 했던 동일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지 프린트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P 프린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SSC.start를 하고 await termination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await termination or timeout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termination을 기다려서 이제 termination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방법은 RDD하고 동일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RDD하고 똑같은데 단지 discretized, 그거를 시간 단위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RDD를 만드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처리는
동일합니다. 프로그램 처리는 다만 동일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은 다 동일하고 단지 스트림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 드릴 것이다 하는 통신 네트워크 포트를 지정을 해주고 그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해 주기 위한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 변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고 나면 그게 이제 스트림 데이터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중간에 스트림 데이터가 들어오면 연속해서 계속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구조는 우리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RDD D스트림 기반의 스파크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실제로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